컨닝 이석용. 남들이야 슬펐던 일들이 쇳떨같이 많겠지만 나에게 있어 특별히 슬픈 기억은 없다. 너무 슬픈 일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낙천적이어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날 일어났던 작은 사고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배신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서글퍼진다. 물론 지금 역시 학생이지만 가끔씩 중학교 때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희죽희죽 웃을 때가 많다. 그런데 즐거운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려가다 보면 그 중에는 분명히 찝찝한 추억도 섞여 있다.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그 일을 또 떠올리게 된다. 시험날 아이들이 그 초조한 표정을 다시 떠올릴 것 같으면 나는 또다시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날도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필을 잡고 있는 손 사이로 식은땀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그때 나는 문득 양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여느 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두 학생 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1, 2위를 다투는 그 두 학생이 그렇게 초조해 하고 있다는 게 그때의 나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소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때까지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 시간이 되었다. 나는 너무 긴장돼서 주위를 살필 틈이 없었다. 시험지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시계가 짤깍짤깍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을 쳐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한 10분 동안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 나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날 사이에 두고서 서로 컨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란 듯이 찔끔거렸다.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나의 머릿속에 아찔한 혼돈이 지나갔다. 평상시 착하기만 했고 더군다나 선생님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던 두 학생이 서로 짜고 컨닝을 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서 느끼고 있었던 환상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렸다. 나중에야 한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이좋게 좋은 점수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1시간이 끝난 뒤 그들은 나에게 같이 컨닝할 것을 제의했고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 나는 결국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둘째 시간은 재수없게도 선생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것도 정작 장 본인들이 아닌 나 혼자서만 걸린 것이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건 내가 교무실로 끌려갈 때 날 모른 채 하고 고개를 돌리던 그 두 친구의 모습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내가 주동자인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린 뒷이야기까지 포함하면 내가 얼마나 붕괴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세 사람 다 같이 혼이 났지만 그들은 그때조차 모든 일을 나에게 덮어 씌우려고만 했다. 끌려갈 때 친구를 외면하던 그 친구들의 마음을
나는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결코 양심불량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컨닝을 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마음을 알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포기했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감상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깟 하찮은 시험 하나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 친구들은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삐딱한 교육 열기가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난 그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슬퍼질 뿐이다.